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5월 25일 화요일 어제 해외 입국자 1명 포함해서 21명 확진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는 8명 확진돼서 총 누적 확진자는 2,759명입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6,545건 검사 진행했습니다. 총 누적 검사는 115만 3,967건입니다. 2,759명 양성이고 현재 341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 현황입니다. 5월 24일 18명 입국에서 확진자 없었고요. 어제 5월 25일 20명 입국에서 1명 확진돼서 총 해외 입국 누적 확진자는 157명이 되겠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총 가용 306병상 중 157명 입원해 있습니다. 잔여 병상은 149병상입니다. 확진자별 세부 현황입니다. 축산물 유통업과 관련해서 어제 3명 확진되고 오늘 또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 소재에 있는 터미널 내 판매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어제 6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서구 그 동료 지인 모임 관련해서 1명은 어제 격리 해제 중에 검사 확진됐고요. 우리 서구 관내에 공공행정시설에서 어제 1명이 확진됐고 오늘 추가로 3명이 확진됐습니다. 동료 직원 그리고 가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관련해서 어제 전남 관련해서 3명 확진되고 오늘 서울 강동구 관련해서 1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조사 중에 확진된 사람 어제 이제 그 증상으로 조사가 2명, 오늘 1명, 총 3명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해외 유입하신 분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최근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터미널 내에 있는 판매업 관련해서는 총 누적이 11명 확진됐고요. 축산물 유통 관련해서 18명, 그다음에 서구 동료 지인 모임 관련해서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지금 어제 광주 2751번과 2737번이 가족에서 증상이 있어서 검사했는데요. 거기가 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중학교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807명 검사를 진행했고 이제 검사 결과 오늘 오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위험 요인의 여부에 대해서는 CCTV와 GPS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터미널 내 판매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876명이 검사를 진행했고요. 그중에 지표 환자 포함해서 11명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717명은 음성, 48명은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여기 터미널 내에서는 그 판매업 관련해서 직접 종사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지인, 가족, 손님이 좀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오늘 5월 26일에 현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출입자 명부가 필요한 데는 출입자 명부, 또 일부 출입자 명부가 명확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가격리 33명 한 상태이고요. 전반적인 그런 위험도 평가와 또 세부 그 판매장이 또 확진자가 나온 판매장 이외에도 다른 판매장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6번 관련해서 서구 공공행정시설 조치사항입니다. 발열과 2736번이 발열 기침 증상이 있어서 검사 이후에 전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검사 인원은 113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4명이 양성이고 음성 85명입니다. 그래서 지표 환자 포함해서 직원이 2명이고요. 나머지 2명은 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20명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조가 여기는 종일 근무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무조를 재편성하고 6월 5일까지 긴급 시스템으로 돌리도록 했습니다. 추후 여기도 좀 심층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축산물 유통업 관련해서는 지금 총 258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전일 대비 2명 늘어난 상태입니다. 축산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봤던 것은 전반적으로 축산물 도축 과정과 그다음에 유통 과정 그리고 소매업까지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좀 봤는데요. 도축 부분하고는 대면하는 접촉면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유통 과정을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봤고, 지금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는 대개 그 유통의 선상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그 회사 직원들의 지인, 가족에 대한 확산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좀 중점적으로 놓고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그 임시 선별검사소가 최근에 이제 확진자들이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임시 선별검사소 시청 검사소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름 날씨가 좀 온도가 올라가면서 선별검사소 현황이 좀 좋지 않아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운영 시간을 야간을 임시로만 특별방역 기간 동안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야간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되 아침 시간과 오후 4시까지는 5개 보건소에 선별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가 바닥이 완전히 세면으로 되어 있어서 온도가 굉장히 높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폭염 때문에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시간을 야간은 고정으로 하기로 하고 오전 시간은 9시 4시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별 방역 주간인 5월 30일까지는 9시부터 22시까지 그대로 운영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고정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추진 현황입니다. 오늘도 지금 1차 접종,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예약을 하신 분들. 그래서 1차 접종이 오늘 993명 진행됐고요. 그래서 총 12만 3,819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2차도 아울러서 진행되면서 632명 돼서 이제 2차 접종 완료자도 6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6만 236명입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4명, 화이자 1명으로 총 5명이 이상 반응 신고됐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65세부터 74세 어르신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내 위탁 의료기관 400여 개소에서 진행됩니다. 접종 기간은 6월 19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65세에서 74세는 총 사전 예약자는 92,42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예약하신 위탁 의료기관에서 컨디션을 잘 보시면서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전히 저희들이 65세에서 69세 그다음에 나머지 60세에서부터 74세에 대한 접종 예약은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6월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좀 더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질병청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잔여 백신에 대한 것이 그동안에는 좀 의료기관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이제 어디다가 해야 될지 얼마만큼 해야 될지 모르시고 일일이 아마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곧 5월 27일 목요일부터입니다. 내일 1시부터는 카카오, 네이버 앱을 통해서 당일 신속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좀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예약자하고도 바로 연결이 안 되면 또 부득이 폐기할 수 있는 상황도 생겼는데요. 이런 폐기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거 예약하는 과정이 그동안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좀 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 의료기관별로 잔여 백신을 조회할 수 있고 당일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한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마련했다는 것 다시 한번 홍보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마 당분간은 2주간은 시범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좀 2주 동안에는 불편한 점도 있으실 겁니다. 그 불편한 점 수시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6월 9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전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금 터미널에서 확진자 발생하면서 많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매표 직원이 확진이 돼서 이 확진자의 일반 고객 대상 접촉 빈도와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또 방역 소독한 상태로만 했는데 폐쇄 범위 확대는 없는지, 또 매표 직원 확진 이후에 조사 대상이나 기간 등 범위는 어떠한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그 복권 종류 그걸 판매하는 매장과 또 그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폐쇄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표를 구매를 했던 터미널에 표를 판매하는 직원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요즘에는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해서 직접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키오스크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키오스크를 잘 이용하지 못해서 직원이 밖으로 나와서 도와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 문자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키오스크에서 매표를 하셨는데 직원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미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위험도 평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접촉점이라든지 동선이 그 기간을 좀 저희들이 좀 앞당겨 가지고 그 로또 복권 매장 처음에 지표 환자 부분과 그다음 접촉자 부분에 대한 증상의 발현 시점들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심층 면접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가.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위험한 매장들에 대한 소독은 완료했고 폐쇄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그 고속버스 터미널 담당자들과 얘기를 해서 충분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터미널 타 업체 간의 그 확진이 일어난 역학조사 내용이 뭔지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이 방금 지금 터미널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일반 그 공공 이용 시설에 대한 그 방역 수칙을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 터미널 내 자체 내에서도 직원들 간의 회식 금지라든지 또 회의에 4인 이상은 회의를 하지 않는다. 또 회사 외에 사적 모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직원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직원들이 각 사무실별로 디지털 체온계라든지 손소독제 비치 이런 것들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자체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교통국하고 연관지어서 주 2회 이상 그 소독을 진행했고 대합실, 화장실 등에 특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공조기라든지 출입문을 통해서 자연 환기를 좀 수시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설들을 방문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환기, 특히 요즘에는 저희들이 환기를 특히 강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고속터미널 측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성실하게 수행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터미널 내 방역수칙 홍보, 뭐 안내방송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께 충분하게 방역수칙을 독려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터미널 내에는 임대업체가 100여 개 업체가 있고요. 120여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 그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밴드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방역수칙 지침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대체로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혹시 좀 위반된 부분이 있는지 또는 또 그 방역 뭐 이렇게 표를 팔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또 방역상에서 놓치는 부분 없는지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터미널 그 지표 환자를 시작해서 N차 감염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터미널 지표 환자는 처음에는 매표 그 복권을 판매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다른 판매를 하셨던 분에게 전파됐고 그 복권을 샀던 직원이 또다시 동료 직원에게, 그다음에 그 동료 직원은 다시 가족에게, 여기까지 지금 N차 감염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로 그 접촉이 있었던 주변 밀접 접촉자 중심으로 저희들이 더 심층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층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앞두고 광주의 준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발표하는 백신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유인책에 더해서 광주에 추가 유인책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지금 6월 말까지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질병청에서 충분히 백신이 확보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약률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 예약률, 접종 예약된 상태에 따라서 지금 물량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까지 예약되신 분들에 대해서 뭐 물량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금 저희 오늘부터 이제 접종이 이미 시작됐는데요. 60세부터 75세, 특히 74세까지 예약률이 지금 평균으로는 7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예약률을 높인다고 해서 물량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약률을 높이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인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청에서 오늘 대략적인 유인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유인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까지 1차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6월까지는
그 인원 제한 부분, 가족 모임에서 인원에서 좀 제한해 준다든지 경로당 프로그램을 좀 일부 시작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지만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예방접종은 당연히 이제 접종을 2차까지 마치게 되면 모든 수칙이 조금 완화가 되겠고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그게 6월까지는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벗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얘기는 저희들이 접종률을 더 높이면 높일수록 이런 게 좀 더 당겨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7월 이후에야 가서야 비로소 마스크 착용 의무 일부 실외에서 착용 의무 좀 해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여기다가 추가로 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뭐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불편한 점들을 좀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